이어서 유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신 판단 중에 12천장 중에 이제 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귀인 이복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덕격 알아봤습니다. 귀인하고 관련된 그 곽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덕격은 이제 관격에도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귀인이 집안 해에 임하면 해는 우리가 천문이라고 하죠. 보통 명리에서도 똑같이 천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귀인이 천문에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진 얘기하고 술 얘기하고 묘유 얘기하고 자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타고 있는 그 집안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해에 대해서 그래서 귀등천문이 되어 모든 귀살이 접근을 못하므로 매사에 이로움이 있다고 판단하며, 특히 일덕이 해에 임하면서 초전이 되면 시험이나 이런 거 정단할 때 아주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정해일 삼국 밤정단의 경우 초전의 유금은 일간의 재성이면서 집안 해에 임함으로 귀등천문이 되어 재물취득에 길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정해일 삼국 같은 경우 초전이, 그죠? 정일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은 이렇게 밤점 해 유가 되는데 밤에 쳤으니까 유가 귀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귀인이 돼서 밤귀인이 돼서 이렇게 천문에 올라탔단 말이에요. 이거를 귀등 천문이라 한다. 일간 입장에서는 이거를 재물이라고 보는 거고, 생비제에 해당이 돼서 일간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재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이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이게 중전하고 말전이 이렇게 그 공망이 탔기 때문에 길게 가는 거는 그죠?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걸 낙어 취재라 그래요. 재물을 빨리 취해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이게 이제 그 일지로 보면 이게 해 인신사해니까 일지 기준에 파쇄살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파쇄살이 돼서 귀인 재물도 되고 잠깐 빨리 취하는 재물도 되고 그리고 파쇄살 재물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취하되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귀인 재물이 돼 그 재물을 취해도 파쇄, 흩어지고 부서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현상이 어때요? 다 같이 있다, 다 같이. 그래서 근데 귀인이 타고 있는 귀등천문이 돼서 일단 시작은 초전이니까 발용이니까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귀등천문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귀등천문, 귀인 이복, 그 다음에 여덕격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길하다라고 일단은 길하다라고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밤귀인과 낮귀인이 모두 이렇게 집안으로부터 극을 받으면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귀인의 도움을 믿고 이를 추진하면 안 된다. 을축일 11국 낮정단의 경우 초전신금의 귀인이 타고 집안 오화로부터 극을 받고 있다. 그렇죠? 여기 을축일 같은 경우, 을축일 11국 같은 경우 귀인이 이렇게 낮점이어서 을기신자가 되니까, 자신신자가 되니까 이렇게 신금이 귀인으로 이렇게 발용이 됐는데 화극 금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렇죠? 형국이어서 귀인이 힘을 좀 잘 못 쓰고 있는 그러한 형상,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게 뭐 이제 이거 상황 그런 거고 이게 이제 귀인이 힘이 없다라는 건데 귀살이니까 귀살이 나머지 관직정단 아닌 거로면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거고 이게 관직정단이었다라면 부정적인 역할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전신금이 귀인이 타고 집안 5화로부터 극을 받고 있어서 집안으로부터 극을 받으면 귀인은 스스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국이므로 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귀인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나 형국에 놓여 있다. 또 귀인이 이렇게 이제 발용이 되거나 귀인이 이렇게 승했는데 귀인이 공망이 되면 귀인 역할을 어때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못하게 돼서 귀인과 관련된 일은 성취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효일 팔국 같은 경우 일지상신의 신금에 그렇죠? 기 신자가 되니까 자신이 되니까 이렇게 귀인이 타고 있는데 공망이 되어서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지상신의 신금이 일지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여기죠. 이렇게 물론 일간에 지금 김효일 팔국에 여기 표현한 게 밤이 돼야 되죠. 밤. 그러니까 이게 밤정단인데 이제 제가 이제 예시는 낮으로 들었는데 이게 밤낮이면 귀인이 을기 자신이니까 바뀌죠, 그렇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귀인이 타겠죠. 이쪽에 귀인이 여기에 귀인이 타고 이 귀인이 타서 일지를 극하는 그러한 그 형상인 거고, 근데 어쨌든 이 귀인의 형상으로 보면 귀인 자체에 공망이 타 있기 때문에 흉한작용은 없을 것이고 기란작용이라고 하면 기란작용도 작용을 하질 않는 그러한 형국이 되겠다. 그래서 귀인 승신이 일간을 생하게 되면 승진의 경사가 있고 시험정단은 합격할 수 있고 귀인에게 부탁하는 일은 성사가 될 수가 있다. 경인인 이국 같은 경우 밤정단의 경우에는 일간상신의 미토 같아서 일간을 어때요? 이렇게 생하고 있는데 공망이 있단 말이에요. 공망이 있고 어쨌든 생하는 것까지는 긍정적인데 공망이 있어서 아직 현실적으로 귀인의 생함이 다다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망을 벗어나면 모든 일이 벗어난다. 그래서 공망이 있을 때는 공망이 휴숙이냐 왕상기냐를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을 받고 있거나 계절의 어떤 이런 왕상의 길을 띠고 있으면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순이죠. 12일짜리 순을 벗어나서 사안의 길고 짧은 기한적인 이런 걸 보고 성사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휴수하면 공망의 자극력을 그대로 다 받아서 그거는 무의로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경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하고 흉미가 이렇게 귀인이 되겠죠, 그렇죠? 귀인이 되는데 귀인이 되면서도 일간을 생하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생하는데 미는 귀인이 타서 생할 수 있지만 축은 생할 수가 없다. 축은 신하고 경은 축을 인멸을 시키기 때문에 생을 못한다라고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지상신의 연막기운도 있으므로 양쪽 귀인의 협조를 받아 목적사는 성취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인은 연막귀인이 낮귀인, 밤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일간에 이렇게 귀인이
타서 일간을 생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망이 타서 생작용이 미치질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또 다른 그 귀인인 연막귀인도 간상신에 타고 있어서 어쨌든 주야귀인이 타고 있어서 일간 중심으로 타고 있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지금 일간 자체가 공망이 타고 있어가지고 이 공망이 벗어나야 귀인의 생함에 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쪽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천반오행의 음신을 구하는 것과 귀인에서 음신을 구하는 것이 좀 다른데 음신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양신, 음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구하는 음신을 구하는 거하고 귀인의 음신을 구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귀인은 낮귀인, 밤귀인, 밤귀인이면 낮귀인, 낮귀인이면 밤귀인을 음신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천을귀인이 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밤하고 낮을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또 하나 이제 보면 귀인이 왕상하고 일진이나 연명상신에 있으면서 일진은 간상신하고 지상신, 그렇죠? 일진은 간상신하고 지상신이 되는 거고 연명상신은 행령상신하고 행년상신하고 본명상신이 되는 거예요. 행년이나 본명. 여기에 있으면서 초전으로 발용이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북이과. 이게 격의 이름이에요. 북이과. 북이과가 되는데 이 과를 얻으면 재물복이 타고난 귀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긍정적이다. 길과가 되는 거예요. 길과. 길환과가 되는 건데, 아까 여덕격, 이렇게 북이격, 이런 곽격이 이제 좋게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이렇게 일진이나 연명상신에 있는데 그게 초전으로 활용됐을 때, 이거를 북이격이란다. 신사일, 신은 그러니까 신인오가 되는 거니까 초전의 인이, 낮점의 낮귀인이 인목의 귀인이 타고 있죠, 그렇죠? 귀인이 타고 있어서 만약에 봄의 한 정단이라고 하면 또 이게 만약에 연명이 행령이든 본명이든 연명이 사라고 하면 연명상신 위에 인이 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간상신이나 또 여기도 이제 간상신에 이렇게 탄든데 거기에다가 또 본인의 연명이 사에 해당이 되면, 사에 해당이 됐으면서 초전으로 이렇게 발용이 됐으면, 초전이 발용이 됐으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북이격이라 한다. 북이격, 북이과, 북이격. 그래서 이렇게 천을귀인이 이렇게 일진상신이나 아니면 연명상신에 있다가 천을귀인을 타고 초전으로 발용된 거, 이거를 북이과란다. 특별히. 그래서 길과로 해석을 합니다. 길과로. 또 귀인 관련해서 귀인이 승한 천반오행에서 여기 오행이 태세와 월장을 겸하면, 지금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태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인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달은 월장이 뭐가 됩니까? 인하고 해월장이 되죠, 그렇죠? 육합을 하는 거니까, 맞죠? 해월장이 되는 거 지금은. 그러니까 태세는 인인데 월장은 해가 되는 건데, 만약에 태세는 인인데 해월에 이를테면 정단을 했어요.
그럼 해월의 정단을 하면 월장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월장이 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월의 정단을 해서 귀인이 승한 천반오행이 태세와 월장을 겸하면서 초전으로 발용이 되면 그러면 인에 예를 들어 귀인이 승하려면 신일날 낮점이 돼야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역산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해월에 그럼 인월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월장에 신일날 뭔가,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도 이게 초전으로 발용이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고요? 용덕과가 된다. 그래서 용덕과는 상당히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관직을 퇴익하거나 명예를 얻거나 이런 데는 아주 길한 과가 되는 겁니다. 1년에서도 오버랩 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인의 후원과 원조로 명리가 달성되고 재해는 스스로 없어지게 된다. 관직은 높이 올라가고 구직도 가능해지고 재물을 얻는 기쁨이 있게 된다. 귀인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반 사람이 용덕과 용의 덕이니까 이런 것을 얻으면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반대 현상이.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 만약에 승진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만약 용덕격을 얻었다라고 하면 승진된다라고 보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업 재물 정단하는데 용덕격이 나왔다거나 하면 이거는 관련이 없는 격이 나온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경우는 좋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귀인에 대한 거 말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인이 신일에 하면 어쨌든 재성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성하고 나머지 이 재성을 취할 수 있는 구조라든지 이런 걸 봐서 나머지를 가지고 기륭이나 유불리를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유일 오국 낮정단의 경우 귀인이 승한 초전의 사화가 태세이면서 월장에 해당이 되면 그렇죠? 임계 묘사 사묘니까 낮정단이면 사잖아요. 그렇죠? 사에. 근데 이게 계사년 아니면 예를 들어 사월장이다. 사월장이다라고 하면 그 월건으로는 신월이 되겠죠. 그렇죠? 신월의 중기 이후에 내가 정단을 해서 그러면서 초전에 이렇게 귀인이 타서 발용이 되면 이런 경우를 이제 용덕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깔끔하네요. 그렇죠? 국도. 그리고 이런 경우도 이건 진간 그렇죠? 이게 삼전이 삼합을 이루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제 화생토, 토생금, 금이 일간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조간격도 돼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이 와서 이렇게 생하면서 나한테 미쳤기 때문에 상대방이 머리를 조아리고 나한테 들어오는 형국인 거예요. 이게 이제 특별하게 자손에 대한 정단이 아니다라고 하면 전체가 합해가지고 인수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데 또 거래 정단에 있어서도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구조라는 거죠. 여기도 다 지금 사유축 삼합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끼리 이렇게 합력이 이어져서 결합력이 있을 수 있는, 물론 이제 나머지 연명상신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러한 구조인데 또 이제 이게 종역에 해당이 되니까 사유축 종역에 해당되니까 뭔가 기존에 묵혀왔던 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단절을 하고 새롭게 개혁을 하거나 뒤집는 이런 현상도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사안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를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러한 용독과가 형성이 돼서 이런 경우는 뭐 상당히 관직자한테는 좋은 그런 형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냥 귀인이 이렇게 뭐 어디에 좌오나 해나 어디에 승한 게 아니고 그냥 귀인이 삼전에 들어있을 경우가 있어요. 삼전에. 그래서 낮 귀인하고 밤 귀인이 만약에 귀인이 하나 정해지면 나머지는 연막 귀인이겠잖아요. 귀인이 두 개가 정해지면 삼전에 있거나 간지상신에 나란히 있으면 이런 거는 긍정적이에요. 나란히 있으면 이때는 어떻다? 귀인으로부터 분에 넘는 도움을 받게 된다. 삼전에 귀인이 만약에 두 개가 있고 일상신이나 간상신에 귀인이 올라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병신일 삼국 같은 경우 병이면은 해유가 귀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병정 유해가 귀인이어서 이렇게 낮점이니까 이게 이제 유의 귀인이 탔는데 해도 연막 귀인이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해도 그러면 귀인이 이렇게 타 있으면 귀인의 도움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삼전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으면. 그런데 이게 아니고 너무 많아버리면 삼전뿐만이 아니라 사과에도 귀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귀인이 너무 많으면 이거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형국인 거고, 귀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간에 귀인 역할을 미루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명리에서도 그대로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귀인은 딱 하나만 있는 게 좋다. 근데 귀인이 여럿이 있으면 오히려 귀인의 작용력이 흐려진다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과삼전에 귀인이 너무 많은 경우는 귀인의 도움을 어때요?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정사일 11국의 경우 보시면, 정사일 11국의 경우 보면 정사니까 병정, 해, 유, 유해니까 다 이게 귀인이잖아요, 그렇죠? 해, 유. 아까 이제 병일날 같은 경우 둘이 있으면 서로 귀인이 적당하게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협력을 해주고 이러는 어떤 형국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귀인, 그렇죠? 귀인, 귀인. 이렇게 귀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는 귀인의 진정한 협조 협력을 좀 갖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일간상신에 이렇게 귀인의 재물이 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취할 만한 재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초전으로 이게 발용이 된 그런 형국이어서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말전은 공망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재물이 재생살 형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둔간에도 귀살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의 재물이 이렇게 귀살을 생하는 형국이 돼서 이 초전의 재물을 취하면 반드시 관제구설이나 이런 일간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귀인이 많아서 귀인 역할을 제대로 기대하지 못한다도 되는 거고, 실제 삼전의 상황을 추론을 해봐도 그런 형상을 나올 수가 있고, 이게 다 지금 보면 6개가 다 음이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지금 이걸 유금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좀 은밀하게 진행되는 건일 수가 있겠지. 드러내놓고 한다기보다는 그런 성향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거 뭐 이런 거예요. 뒷돈 받다가, 그렇죠? 뒷돈 받다가 그 돈 받아서 탈난다도 되는 거고,